이야기를 좀 해야죠. 우리 빤스 목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출국 금지되고 그러니까 결국 종로소에 출석은 했어요. 참 비열합디다 이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탈북민들 선동해서 폭력을 교사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란 선동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더라고. 참 그것도 불공평해. 통합진보당 건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들끼리 선동하고 해서 그걸로 정당을 해산시켰던 자들 아닙니까? 어쨌건 정광훈은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대. 선동한 적 없대. 근데 10월 3일 날 집회 등에서 버젓이 한 게 기록으로 나오거든요. 정광훈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본인은 투사처럼 행동하면서 황교안 옆에서 그거를 부추기고 있잖아요. 아마 내일 집회도 엄청 크게 할 거거든요, 지금. 근데 사실은 그게 자유한국당이 정광훈 등에 업혀가는 행국이에요. 그러니까 정광훈 등의 이렇게 한기총 등이 숫자를 모아주면 자유한국당에 그다 숟가락 얹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집회를 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자가 지금 경찰에 출석해서는 또 딴소리 하고 있고,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증거도 남아 있고. 이거는 제가 처리를 해야죠. 정광훈이 행했던 발언 중에 대표적인 건 3개만 말씀드리면 8월 31일 날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문재인 저놈을 모가지를 끌고 나와야 한다. 그리고 11월 16일에 3천만 명이 하야 서명했는데도 문재인이가 안 나오면 그때는 너 죽고 나 죽고다. 권총을 가지고 둘이 같이 쏘기로 하자. 잠깐만요. 부탁 좀 드리는데 그런 험악한 표현들 방송 중간에 날아갈 수가 있다니까. 땡땡땡을 해주세요.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읽고. 아니 그거를 AI가 그걸 어떻게 알아? AI야 정광훈이 했단다. 그게 아니고 네네, 저번에 알겠습니다. 날아간 거 보셨잖아요. 네, 지금 네. 불안불안해. 그 정도야. 그러니까 정광훈의 발언들이. 드디어 새가 나나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한 번 더 날아가면 우리 방송을 못해. 알겠습니다. 채널이 끊긴다고. 그 다음에 12월 7일에 21일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리겠다. 총동원을 명령한다. 그러니까 뭐 이거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정광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황교안의 정치적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가 정광훈과 같이 광화문에서 손을 흔들고 집회를 하는 것. 그러니까 당장은 언발의 오줌 눕기처럼 정광훈이 그 청중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손을 잡지만 이게 결국은 나중에 황교안 본인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지금 악수를 둔 사례로 정광훈을 전 들 수 있습니다. 황교안. 네. 황교안은 나중은 없어요. 이제 끝일 겁니다. 내년 4.13 총선 끝나면 4.15 선거 끝나면 끝일 겁니다. 핵심은 이번에 이 조사받은 핵심은 내란 음모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내란 선동이죠. 선동 사건인데 순결단을 만들어서 진격을 하고 몇 명이 1개조로 2개조 3개조 편성을 해서 1조가 총알바지로 들어가고 2조가 어디죠? 거기 영빈관을 접수하고 그리고 3조가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낸다.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8월 1일 날 시행한 겁니다. 네, 시행한 거기 때문에 그 시행한 거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 진격조를 짜고 사람을 모으고 하는 것을 과연 지시를 했느냐 정광훈이 이런 얘기의 이제 핵심인데 정광훈이 안 했다고 해서 이 범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고요. 경찰과 검찰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도 구체적인 이 계획이 인터넷에 또는 극우 유튜브들한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제출한다면 저는 유죄를 반드시 받아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순결단을 모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리고 저 그 10월 3일 이전에 그렇죠.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런 선동들을 엄청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우리 쪽에는 너무 엄하게 적용하고 경찰이 아예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할 때 내란 선동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뭐가 없었다는 식의 어떤 법률적 방어 이런 걸 미리 해줌으로써 결국에는 정광훈에 대한 처벌이 어디 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냐면 모금. 현장에서 모금한 거요. 정치 집회인데 근데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 그렇죠. 그건 논란의 종교 집회다.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8월 1일이라고 했는데 10월 25일 혁명의 날. 이게 그날이거든요. 그날에 진격한 거거든 청와대를. 요거도 학습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제 저도 개신교
네, 크리스찬인데 그 서초동 집회 처음 갔을 때 좀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그 서초동 집회 옆에 교회 있어요. 러브 교회라고. 거기가 원래 제가 다니던 교회입니다. 러브 교회? 사랑교회. 그 그 유명한. 교회를 예, 좋은 말로 하라고 해서.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그 교회를 안 나가고 딴 데를 나가기 시작을 했냐면 그 2006년도였나요? 그 이명박 당선됐던 대통령 선거 때 갑자기 담임 목사가 이명박을 찍어야 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는 곳이라고 왔는데 이런 행동들이 시작이 되죠. 그럼 거기서 뭐가 드러났냐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게 학습 효과가 뭐냐면 정광훈이가 앞에서 지금 이런 계속 동탕을 튀겨주면서 이 기독교 안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기총 회장이 됐다고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인식을 하는데 한기총은 이미 힘이 빠졌고요. 한기총은 이제 이미 그 금품 살포 때문에 힘이 빠지고 주요 교단들 다 나간 상태고 이게 이래 돼 버리니까 정광훈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남아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광훈 때문에 문제인식을 지금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북한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정착을 해서 만들어진 건데 결국은 반공주의 가지고 정착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반공을 외치면서 뭐냐 적대적 의존 관계죠. 쟤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야. 마치 이회창이 뭐라고 했어요. 총 쏴달라고 그랬잖아. 예, 선거 좀 하자고. 그런 것처럼 북한의 존재가 그 어느 정도 우리나라 개신교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이 돼주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움직이냐면 김대중 2000년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무드 만들고 이러면 기독교가 위험해져요. 그때부터 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정당 만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리멸렬한 자한당 얘네들을 도와야 되거든. 그래서 정광훈이가 앞장서 나와서 이게 지금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것도 엄청난 학습 효과고 저는 지금 요거 그냥 그대로 좀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또 매듭 한번 이렇게. 어쨌건 정광훈 씨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광훈이 정신 차린다기보다는 황교안 씨가 손을 잡아줌으로써 사실 이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가 사이비 목사의 손을 잡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사실 황교안이 믿고 싶어하는 하느님마저도 자신이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혼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이런 사이비 목사의 손을 잡고 까불면 죽어. 지금 광화문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10월 3일 집회가 재현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니죠. 황교안 씨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극렬한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수구 보수 정당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기저에 저런 식의 맹목적인 마치 종교전쟁과도 같은 자들이 막 진격하고 막 이런 느낌을 가지면 정치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우리는 최소한 박근혜 탄핵시킬 때 최소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폭력 한 건도 없이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던 거 아닙니까? 불법이 개입되고 여기에 폭력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들은 어떤 싸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광훈이 사실상은 헌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뇌된 좀비들은 가치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지게 대단한 무슨 투사나 되는 것처럼 우리의 대장님이라고 치켜 세우고 빚내서라도 헌금하는 사람들이 바로 광화문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정광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 800만을 얘기해서 누구야 그 MB가 뭐 하나님께 보훈한다 막 이랬잖아요. 나라든 서울이든. 그게 이제 신도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신에서 벗어난 1700년 동안 종교가 우리 인류를 운영했어요. 서양 문화를. 그래서 그 1700년 동안 얼마나 전쟁이 많았고 얼마나 착취가 많았고 얼마나 많은 인류인들이 죽어 있는지.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이 프랑스 혁명이 바로 이 신교부터 분리시켰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유착하지 못하게 만든 게 현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가 종교하고 결합되면 반드시 살인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니까 공식이에요. 인류의 공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일치를 막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금기를 깨버린 것이 MB와 황교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이비 종교인데 대통령의 목을 민주주의로 뽑힌 대통령의 목을 따겠다는 자와 손을 막 짧고
정치 연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단식에 돌입하고 단식 끝나고 황교안 품으로 가고 아니 정광훈 품으로 가고 단식 전에 정광훈 품에서 단식하고 이런 상태가 돼버린 상태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기독교인을 하더라도 이들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반성해야 된다. 전체가. 예. 정화운동을 시작해야 저희가 됩니다. 이 정치 뉴스를 소비할 때 우리가 정당의 움직임이라는 걸 역사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광장에서 어떤 단체들이 선언을 하고 아주 극단적 투쟁을 할 때도 정당은 조금 늦게 합류하거나 거리를 약간 두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은 결국은 그 원내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100%를 얻어올 수 없는 겁니다. 협상은. 그러니까 정말 잘 된 100%를 얻어올 수 있지만 뭔가를 줘야 되고 내가 그 결국은 얻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다른 걸 내줘야 되는데 황교안은 스스로 테러를 차단한 거죠. 정광훈과 결합함으로써. 그래서 예전에 그 이제 DJ가 이끌던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호원 철폐 운동할 때도 시기적으로 늦게 합류합니다. 그거는 그 정치적인 타협이나 협상을 먼저 선행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당이 조금 우리 기대만큼 왜 나서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는 다 정치적 그 원리가 숨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해찬 그 대표가 황교안을 바라볼 때는 마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유치원생이 지금 그 노는 걸 보는 것처럼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치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선절하고 지도권 안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 아스팔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지금 단식, 삭발. 저는 박근혜보다도 더 참담한 인간이 황교안이라고 생각해요. 컨텐츠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의 과정은 더 모르죠. 황교안이 더 모르는 전혀 사람이죠. 네. 이걸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끝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꼭 해주시면 좋겠는데 요즘에 다시 구독자가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오예. 예산안 통과되면 구독자와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 국민들은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